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 주관하는 정기 세미나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6번째 세미나 영상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구성하는 에이펙스이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에 에이펙스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에이펙스 컴포넌트를 설치하고 와스 서버에 ORDS를 배포하는 전체 과정을 소개합니다. 발표는 한국 오라클의 문준환 부장님께서 맡아주셨고요. 현재 운영 중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에이펙스를 추가 설치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조하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 3월 8일에 진행된 6차 정기 세미나의 녹화 편집본입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의 TS에 있는 문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에이펙스를 직접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맨 마지막에 실제로 에이펙스와 ORDS를 구성한 환경을 이제 기동해서 실제로 에이펙스가 정상적으로 잘 서비스되는지를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19C를 대상으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요. 추후 뭐 23C든 나중에 나오는 DB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큰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문서를 기본적으로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제가 왜 이거를 작성을 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드웨어 담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B를 전혀 잘 모르고요. 그렇다 해서 제가 에이펙스를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저도 직접 구성해서 테스트해보고 싶고,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테스트하고 싶은 에이펙스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젠다는 이제 에이펙스 설치에 앞서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1차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에이펙스 설치를 직접 구성하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ORDS를 구성을 하는데요. 에이펙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ORDS라는 시스템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OR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 5번이 다 ORDS 관련된 거지만,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ORDS는 스탠드얼론으로 ZT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탠드얼론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이제 톰캣을 기반으로 한 이제 ORDS 환경을 구성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웹로직 환경에서 이제 ORDS 구성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이펙스 준비입니다. 에이펙스를 설치하기 위한 요구사항인데요. 에이펙스 현재 최신 버전은 23.2 버전입니다. 이 에이펙스 23.2 버전 기준으로는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시 이후 버전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 프리 버전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라클 현재 23 프리 버전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환경 및 RAC 환경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부 파라미터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제 메모리 타깃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타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 SGA, 그리고 프로그램 글로벌 에어리어 PGA, 이 값들에 대해서 현재 쓰고 계시는 값보다 최소한 300메가 이상 확보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 에어리어 사이즈 폴리시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설정을 오토로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인 뭐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엣지 등등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톰킷이나 웹로직으로도 대체를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라클 레스트 데이터 서비스의 20점 이상 버전을 포함해서 구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기가 정도 최소 필요하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라클 XML DB가 설치된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치 요구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오라클 DB 버전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플러스나 SQL CL에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select에서 from V 버전 이용하셔서 하시면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DB에 대한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오라클 19시를 설치를 하고 버전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명령어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오라클 DB에 관련된 파라미터 두 개를 체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메모리 타겟이라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ow 파라미터 메모리 타겟이랑 show 파라미터 메모리 맥스 타겟 이 두 가지를 이제 많이 보게 되시는데요. 메모리 타겟 값이 0이 나면 이제 오라클 DB에서 제공하는 뭐 오토매틱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 맥스 타깃 값에 있는 메모리를 유동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설치를 하다 보니까 둘 다 0, 0으로 나왔는데요. 이와 같이 0, 0으로 나왔으면 이제 시스템 메모리 안에서 확보한 만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SGA나 PGA 값을 확인하셔가지고 만약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정의한 것보다는 좀 더 300메가 이상의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 에리아 사이즈 폴리시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쇼 파라미터 워크 에리아 사이즈 폴리시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셔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폴트는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매뉴얼로 설정되어 있으면 Alt Session Set Work Area Size Policy 이걸 이제 오토로 설정해 주셔서 해당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오라클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시 이후부터는 CDB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 환경에 이제 에이펙스를 설치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시스템 와이드 쪽도 같이 정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든 테스트한 환경은 이제 컨테이너 CDB가 아니라 넌 CDB 환경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ML DB인데요. XML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lect username from DBA user where username XDB라고 해서 XDB에 대한 유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설정이 안 돼 있다면, 그러니까 no row selected라고 나오면 이제 XDB가 설치 및 구성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autonomous라는 계정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autonomous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XDB랑 동일한 이제 SQL을 사용하고요. 대신에 검색값으로 autonomous라는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이펙스 설치하기 전에 체크 사항이었고요. 이제 여기까지 다 되어 있다면 실제적으로 에이펙스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스 설치에 앞서서 현재 저는 이제 비어있는 서버에 이제 DB를 설치하고 막 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DB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 하시기 전에 미리 백업을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현재 설치하시기 전에 또한 실행하고 있는 세션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에이펙스를 최초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백업을 하는 이유는 에이펙스 설치는 관련 계정 및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도구들이 오라클 DB 내에 모두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백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다운로드입니다. 에이펙스는 지금 제가 문서에 이제 링크를 활성해 놨는데요. 오라클 에이펙스 다운로드라는 페이지를 가보시면 현재 최신 버전의 에이펙스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언어를 지원하는 올랭귀지 버전이랑 영어만 지원하는 잉글리시 랭귀지 온리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요. 패치셋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오라클 서포트 계정이 있으셔야지만 이 패치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에이펙스 파일을 받으시면 이제 올려서 이제 압축을 해줘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라클 DB가 설치된 계정 서버에다가 구성을 했고요. 에이펙스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wget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링크 URL을 입력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언지브로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에이펙스라는 디렉토리가 포함된 이제 압축 해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SQL 같은 명령어를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라클 환경 변수를 이제 정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구축한 환경은 이제 테스트DB라는 서버에 오라클 19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라클 DB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 시점 프로파일에 관련된
환경 변수들을 정의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SQL 플러스나 SQL CL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SQL CL을 접속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Connect Sys DBA를 접속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SQL 플러스로 SSIS DBA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실제 전체 개발 환경을 설치를 진행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시스 계정으로 이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Apex install SQL, 그러니까 INS SQL인데요. 이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SQL 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디렉토리가 오라클 홈 디렉토리로 가기 때문에 이제 cd로 해서 Apex의 Apex 디렉토리로 이동해 주셔야 되고요. SQL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Apex 디렉토리에서 직접 SQL 플러스를 실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Apex INS SQL 그리고 sysaux의 sysaux 템프 슬러시 슬러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Apex 전체 개발 환경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이펙스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유저를 위한 테이블 스페이스명이고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스 파일 유저를 위한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템프는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인데요. 임의의 디렉토리를 주신다면 템프 같은 경우에 템포러리로 설정을 해주셔야 그 테이블 스페이스로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슬러시 i 슬러시로 정의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향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디렉토리로 정의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Apex INS SQL을 실행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HTTP 뭐 호스트 포트 ORDS Apex 어드민 그리고 호스트 포트 ORDS 해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ORDS를 아직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URL로는 접속해서 실행을 할 수는 없고요. 이와 같이 다음에 ORDS를 구성을 해서 APX와 연동하는 것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ORDS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이펙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에이펙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X CHPWD SQL을 실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어떤 관리자 계정을 설정할지 그리고 관리자 계정에 대한 이메일 그리고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정의하는 것이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드민이라는 계정으로 관리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Apex 퍼블릭 유저라고 하는데요. ORDS랑 이제 연동하면서 이제 같이 쓰는 계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메일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정의하고 락을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ter 유저, apex public 유저 어카운트 언락에서 유저 락을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alter 유저, apex public 유저, identify my 그리고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apex restful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ex 리스너랑 Apex REST 퍼블릭 유저를 대한 패스워드를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실행은 Apex REST config SQL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만약 SQL 셀을 이용하셔서 수행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 맨 아래에 있는 화면과 같이 에러가 나면서 이제 패스워드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접속하신 다음에 Apex REST config SQL을 수행하시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봐서 이걸 왜 발생이 된지 했는데 좀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접속하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SQL 셀보다는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SQL들을 Apex 관련된 Apex SQL을 수행하시는 걸 더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ORDS 구성인데요. ORDS는 현재 구성하기 전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집 이상부터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현재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11 그리고 17 이상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라이브엠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라이브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JS,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랄.js라는 라이브러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오픈JDK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ORDS 아까 관련해서 스탠드얼론으로 ZT 서버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ZT 서버 대신에 톰캣이나 웹로직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웹로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바 11 버전 이상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C 이상이 지원이 되고 톰캣 같은 경우에는 8.5랑 9 버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10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10 버전에서는 ORDS 구성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ORDS 관련해서 오라클 11G나 아까 PDB, 컨테이너 DB의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PDB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아래와 같은 스크립트를 수행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non-CDB 환경에서 구성을 했고 sys as CDBA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는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ORDS를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ORDS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및 패치 파일 받아서 이제 오라클 DB가 있는 서버, 정확히는 APEX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서버에 올리시거나 올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ORDS 다운로드의 압축 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APEX 계정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 보이시는 URL을 이용해서 wget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원집으로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RDS 관련된 환경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ORDS는 아까 기본적으로 자바 11 버전 이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바 11 버전 이상에 대한 자바 홈하고 패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pex ORDS에 있는 bin이라는 디렉토리를 패스에 추가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echo e export 패스 자바 홈 bin 자바 패스 그 다음에 apex ORDS 패스를 이제 적용해서 실행하는 것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셨으면 ORDS를 이제 구성을 할 건데요. ORDS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디렉토리를 정의를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십니다. 이제 ORDS 하신 다음에 다시 컨피그 해가지고 실제로 ORDS 관련된 컨피그 디렉토리를 정의를 해주시고 여기서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실행하시면 ORDS 환경을 구성하는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다음에 진행된 거는 이제 ORDS랑 DB 커넥터를 생성을 할 건데요.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ORDS를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인스톨하거나 아니면 DB 커넥션 풀을 정의하면서 ORDS를 구성할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DB 커넥션 풀만 정의를 할 거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번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ORDS 환경에서 뭐 추가적인 DB 커넥션 정리나 하실 경우에는 3번 또는 1번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이제 먼저 DB 커넥션 풀을 정의를 하는데요. DB 커넥션 풀 정의하는 거는 ORDS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스트 네임, 포트 서비스 네임으로 구성하는 기본 방식, TNS 얼라이언스, TNS 디렉토리 이용한 TNS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직접 사용자가 DB URL을 입력하는 커스텀 데이터베이스 URL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1번을 베이직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DB 커넥션에 대한 DB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DB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로컬 DB가 10.0.0.11, 111이어서 해당 IP랑 그 다음에 1521 포트를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까 오라클 DB 정의하시는 그 환경 설정 변수를 보시면 오라클 SID가 오라클 19로 정의가 돼 있었고 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추가적으로 ORDS 컨피그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거는 이제 ORDS 메타데이터랑 ORDS 퍼블릭 유저가 사용하는 기본 디렉토리와 템포 디렉토리를 정의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에이펙스 설치할 때 사용했던 걸 잘 보시면 시스 AUX랑 템포 디렉토리를 사용한 걸 보셨을 겁니다. 해당 디렉토리를 동일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 AU, ORDS 메타데이터 관련해서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는 시스 AUX 그리고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는 템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ORDS에서 사용할 기능을 선택하는 건데요. 뭐 모든 데이터베이스 액션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REST Enable SQL 또는 데이터 API, 아니면 REST 각각의 설정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1번을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액션을 사용하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ORDS 관련된 컨피그 구성이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ORDS 관련된 스탠드얼론 구성을 진행할 때 진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ORDS 스탠드얼론 모드를 하고 기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스킵해서 끝낼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스탠드얼론 구성을 하신다면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후에 이제 홈킷이나 웹로직으로 이제 별도의 구성을 하신다면 2번 스킵을 눌러서 여기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스탠드얼론 구성이기 때문에 이를 눌러서 진행을 하면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지 ORD에서 DS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실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HTTP, HTTPS 둘 다 지원을 합니다. HTTPS를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SSL 인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별도의 SSL 인증서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HTTP로 일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HTTP 포트는 8080 포트로 하고 추가적으로 에이펙스의 정적 리소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에이펙스의 에이펙스 이미지라는 디렉토리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면 실제적으로 스탠드얼론 환경 구성이 다 완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으로 ORDS 스탠드얼론이 기동이 되어 서비스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ZT 서버라고 했던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ORDS 서비스가 기동이 될 때 이와 같이 ZT 서버로 이제 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ZT 서버를 가지고 ORDS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ORDS는 이제 아까 HTTP 서비스를 하거나 HTTPS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OS 관련된 방화벽 오픈이 필요하는데요. 이와 같이 파이어월 CMD를 이용해서 직접 방화벽 포트를 설정해 주셔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8080 포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포트를 이제 다른 포트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ORDS 스탠드얼론으로 기동이 된 환경이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호출해 보면 ORDS가 설치된 IP 또는 도메인으로 8080/ORDS를 호출하면 ORDS 구성이 된 것을 지금과 같은 페이지로 보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페이지들이 잘 열리고 서비스 열리고 호출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호출을 하시면 이와 같이 에이펙스 워크스페이스랑 기존의 패스워드 입력하는 이와 같은 상으로 페이지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 아까 에이펙스 언더바 어드민으로 하시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자 계정과 암호를 입력하며 이와 같이 에이펙스 워크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건데 지금 아까 같이 ORDS 스탠드얼론을 구성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컨피그 디렉토리를 알고 있으면 스탠드얼론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ORDS 컴피그해서 아까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 정의하셨던 디렉토리 그리고 서브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ORDS가 기동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종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종료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키를 이용해서 죽이시면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죽이기 위해서 이제 AWK까지 이용해서 이제 한 번에 특정 단어를 찾아가서 프로세스 키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ORDS를 뭐 OS 시스템에 서비스로 등록하셔서 계동 종료하시는 것까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ORDS tumkit인데 아까 공통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ORDS 컨피그레이션에서 ORDS 구축하고 이제 DB 커넥션 정의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아까 스탠드얼론 모드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스킵할 것인지 여기에서 이제 스킵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톰캣을 뭐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 해제하셔서 이제 톰캣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에이펙스에 대한 이미지 디렉토리 그리고 ORDS 와르를 톰캣의 웹 app 디렉토리에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톰캣 같은 경우에 웹 app는 자동으로 이제 디플로이 배포가 되는 디렉토리라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ORDS라는 컨텍스트 패스에 ORDS 와르가 배포가 되고요. i라는 디렉토리 컨텍스트 패스로 이제 에이펙스 이미지에 대한 정적 이미지 소스들이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config URL에 해서 이제 ORDS의 config 디렉토리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카탈, 톰캣 같은 경우에는 빈 디렉토리에 있는 카탈리나.sh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카탈리나.sh에 125번 라인이 딱 비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바 옵스나 또는 카탈리나 옵스를 이용하셔서 -d config URL 고르 아까 제가 정의했던 apex ORDS config 즉 ORDS config가 구성된 디렉토리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톰캣을 기동을 해주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ORDS 서비스가 톰캣을 이용해서 서비스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웹로직인데요. 웹로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ORDS랑 DB 커넥션 풀 정의까지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웹로직에 대한 도메인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apex라는 도메인을 생성하고 여기에 어드민 서버랑 이제 ORDS라는 인스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WLS 계정이라 별도 계정인데 WLS 계정에서는 apex와 이제 ORDS 관련된 환경 설정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같은 apex 그룹으로 포함해서 WLS 계정에서 이제 ORDS 컨피그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로직에서도 이제 ORDS랑 APEX 이미지 디렉토리에 대한 배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별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복사를 했었고요. 다만 웹로직 같은 경우는 디폴 자동으로 배포하는 배포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추가적으로 하셔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특히 apex 이미지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web.xml이나 웹노지.xml이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을 web-inf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직접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web.xml하고 웹노지.xml을 web-inf에 직접 복사해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로직 콘솔에 들어가셔서 이제 배포로 해서 ORDS 인스턴스에 이제 아까 구성했던 i와 ORDS 와르를 배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웹로직 리모트 콘솔이라고 해서 이제 리모트 콘솔을 이용해서 웹로직
어드민에 접속한 화면이고요. 이와 같이 이제 ORDS와 보시면 ORDS 설치 선택하셔서 i라는 이름으로 소스 경로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ORDS도 마찬가지로 ORDS와를 정리해 주시고 이름을 ORDS로 주시면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포가 된 다음에는 두 번째로 홈킷에서 하신 것처럼 config URL 이꼬르 ORDS configuration 디렉토리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웹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쓰냐면 자바 옵션즈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export java options 이꼬르 -d config URL apex의 ORDS config라는 키값을 키와 밸류를 정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스타티드 매니지드 웹로직을 이용해서 ORDS 서비스를 관리자 URL을 통해서 이제 기동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생성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제 리드 권한하고 실행 권한을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생성하신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시면 마찬가지로 APEX 관련된 페이지가 ORDS와 APEX 관련된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제 문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구성한 APEX 환경에서 ORDS 스탠드얼론으로 페이지 호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통캣 환경 그리고 웹로직 환경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APEX 디렉토리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제가 APEX 설치했을 때는 APEX라는 디렉토리에서 이제 이와 같은 SQL들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했고요. ORDS에서는 이제 ORDS 관련된 별도의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ORDS 기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ORDS config 이코르 apex ORDS config 그리고 서버라고 하시면 제가 이 고르가 없었는데 이 고르를 찾네요. 이렇게 서버라고 치시면 이제 ORDS 서비스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ORDS 관련된 아까 config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연결되면 ORDS 디폴트 밸리데이트라는 거를 시돼야지 실질적으로 ORDS를 통해서 DB 정상적으로 오라클 레스트 풀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그는 지금 스탠드얼론 서버뿐만 아니라 톰캣 그리고 웹로직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티 서버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띄워서 보면 제가 이제 C2S 연결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드락에서 8080에 ORDS를 호출하면 이와 같이 오라클 레스트 데이터 서비스로 해서 APEX에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ORDS 대신에 ORDS 슬러시 APEX 어드민 제가 오타를 낸 것 같네요. 지금 잠깐 시력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드민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이제 이와 같이 APEX 관련된 관리자 페이지까지 접속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냥 여기선 컨트롤 C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이 페이지로 호출하면 이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톰캣 환경인데요. 톰캣은 제가 여기 아파치 톰캣의 8.
그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여기서 빈 디렉토리 가면 vi 카타리나.sh를 먼저 보시면 여기 125번 라인, 126번 라인인데 125번 라인부터 빈칸이 딱 나와서 이 OS 스태틱 서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바옵스를 이용해서 아까 에이펙스 처음에 구성했던 에이펙스 ORDS 컨피그 디렉토리를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홈캣은 스타터 SH를 이용해서 수행을 해주시면 홈캣이 기동이 되고요. 홈캣에 대한 로그를 잠깐 보시면 칼리나.out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서비스 어떤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시 에이펙스 페이지를 호출을 하면 관리자 페이지가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ORDS 들어가시면 ORDS에서 에이펙스 이와 같이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홈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는 shutdown.sh 이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웹로직을 이용한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웹로직은 지금 제가 도메인즈의 에이펙스라는 곳에 이제 에이펙스를 구성했고요. 아까 ORDS 스타트 ORDS라는 스크립트를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바 옵션을 이용해서 config URL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로직은 이제 매니지 서버는 이제 started managed 웹로직.sh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started ORDS sh를 수행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설정을 때문에 루트시 이제 계정과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고 있고요. 운영 환경에서는 이거 안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어드민 서버랑 통신하는 건데 어드민 서버를 제가 기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고 어드민 서버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컨피그를 읽고 와서 윈도우즈는 기동할 수 있어서 일단은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티 서버에서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ORDS 관련해서 컨피그 데이터베이스 연결되어 있는 거를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걸 로그로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화면에서 호출하시면 이 화면은 이제 웹로직에서 서비스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문서와 이제 테스트 환경이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이 커뮤니티 진행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